그럼 먼저 천부경과 화엄 일승 법궤도 그 초월적 기호라는 주제로 발표하실 노종상 박사님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종상 박사님은 문학 박사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현재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과거를 보면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비교문학과 그리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를 수료하셨고 지금 박사 논문 작성 중입니다. 1987년 5월에 월간 문학정신의 중편소설 욕계의 늪이 추천되어 당선되고 소설가로서 등단, 필명 노가원이라고 합니다. 서점에서 노가원을 치면은 아마 노 박사님의 책들이 나올 겁니다. 현재 월간 문학세계의 진표율사 소설 천년의 약속을 연재 중입니다. 주요 논문으로는 천부경의 유래와 초기 전승, 진표율사 관련 용신설화와 그 역사적 의미, 일십당 이맥 생애 연구 등 다수 논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크를 돌려 노종상 박사님이 옥고에 참신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종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천부경과 화엄 일승 법궤도 그 초월적 기호라는 제목인데요. 바로 워낙 시간을 짜게 주셔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과 화엄 일승 법궤도. 이 화엄 일승 법궤도는 기니까 앞으로 법궤도로 줄여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과 법궤도의 비교 연구입니다. 천부경이 무엇인가? 이미 여러분께서는 천부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천부경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기존 권위자들의 정의를 빌려서 한번 한 두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경전 환단고기 역주자님의 천부경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은 우리 고유의 신교경전 한민족 9천년사의 국통의 맥을 바로 세우는 우리 한민족의 소위경전, 창세 역사를 기록한 인류 원형문화의 원전, 그리고 우주 만물의 근원과 조화와 만물 창조의 법칙을 1에서 10까지 수로서 드러낸 우주 수학의 원전이다.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순회하시면서 한단고기의 대중화에 누구보다도 열정을 바치시는 안경전 한단고기 역주자님의 정의니까 누구보다도 권위 있는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윤창열 대한사랑 이사장님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경전이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최상의 경전이 천부경이다. 81자로 이루어진 가장 짧은 경전이고 가장 오래된 경전이다. 불선유의 뿌리가 되는 경전이요 동서양의 종교, 철학, 과학 등의 근원이 되는 인류 문화 제1의 성경이다. 이렇게 천부경을 정의합니다. 이 정도로 천부경 정의는 마치고,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좀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법궤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궤도는 무엇인가? 법궤도는 우리 신라의 고승으로 우리 해동, 한국 화엄의 초조로 일컬어지는 의상대사가 중국 화엄종 2조 지음 선서의 문화에서 수학했을 때 지은 일종의 졸업 논문입니다. 광대무변한 화엄 사상의 요지를 210자의 개성으로 압축하고 그림과 함께 혼합한 반시 형식의 도인입니다. 의상이 지음으로부터 계승한 화엄 교약의 결정판인 동시에 의상 화엄의 시발점이며 동시에 해동, 즉 한국 화엄의 출발점이 되는 바로 그 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천부경과 법궤도를 비교하는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비교문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런 비교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 두 경전에 법궤도는 경전은 아닙니다만은 경전유라고 하죠. 두 경전유의 건의로 볼 때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이 1차적인 동의입니다. 천부경은 인류 최초의 경전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최상의 경전이라는 평가에 비해서 일반인에게는 아직은 좀 낮습니다. 법궤도는 화엄경을 210자로 압축해서 요약한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화엄경은 무엇인가? 화엄경은 어떤 불교 경전을 수직으로 이렇게 매기기는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존의 평가를 본다면 불교 경전의 왕으로 평가받는 그러한 경전입니다. 대승 원교의 경전을 기록한 불교 최고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의 아주 권위자인 타나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화엄경이다. 인도의 96파 철학을 모두 알려면은 불교 하나면 족하다. 불교 8만 대장경의 도리 전체를 알려면은 화엄경 하나만 연구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그 화엄경을 알려면은 법궤도를 알면은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밖에도 두 문서를 비교하는 이유는 천부경과 법궤도의 유사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부경은 9,000년 전부터, 법궤도는 1,400년 전부터 이 땅에서 전성되어 오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민족의 사상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 문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연구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 저는 천부경과 법궤도의 표층 구조에 대한 기호학 중심의 비교 연구를 이 장에서는 하고자 합니다. 심층 구조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죠. 그렇다면 기호학은 무엇이냐?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프랑스 구조주의 은학의 시조로 평가받는 소시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표는 철학에서는 능기라고도 이야기하죠. 기표는 주제를 구성하고 재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표준구조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어는 관념들을 표현하는 기호들의 체계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락강은 기표가 먼저 있고 이 기표가 기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철학에서는 능소능이라고 합니까? 하는데 이 기는 해석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표는 하나입니다. 절대적이죠. 발표가 된 이상. 그래서 먼저 어떤 문서를 연구할 때는 반드시 기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바로 우리가 이 장에서 표천구조를 먼저 연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호학적인 연구 방법을 택하느냐? 우리 기호학의 선구자 퍼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호는 어떤 측면 능력하에서 누군가에게 다른 무엇을 대신하는 무엇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전개해가면서 아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과 법궤도는 언어로 이루어진 하나의 기호입니다. 두 텍스트는 단순한 기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강력한 건의와 상징적인 의미 체계를 가진 기호 작용입니다. 기호는 관념들을 표현하며 그 관념이 인간의 정신과 관련된 정신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천부경과 법궤도는 초월적인 교다. 천부경은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운동의 법칙을 81자의 글자로 압축한 경전으로서 도상기호와 또 도상기호로서 의미작용을 하고, 법궤도는 우주 삼라 만상의 관계성에 관한 법계 연기의 화엄사상을 210제로 압축한 그런 도상기호입니다. 두 문서가 도상기호에는 상당한 그렇게 유통되는 데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자 행위의 결과로서 각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두 문서는 바로 초월적인 도상기호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두 문서는 왜 도상기호화가 됩니까? 불교 복구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라만상이 한 법으로 된 도장이다.
여기에 대해서 천부경 단재 천무경이라는 책을 쓰신 원로 스님 각성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라만상 즉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의 법으로 된 것이 하나의 도장으로 깍 찍어낸다는 뜻이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말이 바로 바꾸어 말한다면은 천부경도 마찬가지고 법계도도 마찬가지고 이 두 문서가 그렇게 도상 기호화되는 것은 바로 각기 주장하는 바를 하나의 도장으로 새긴 도장이다. 이렇게도 좀 거칠게는 표현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천부경 도상 기호의 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기호의 시발점이라 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근대 들어서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1921년 단군교 기간지 단탁의 창간호에 실린 천부경 전문입니다. 바로 이 문서를 잘 보시면은 바로 이 문서에서 단 하나도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이대로 하나의 도상 기호화 되다시피 해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부경 전문 81자를 세로 9, 가로 9자로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편집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은 향후 하나의 도상 기호로서 권위를 갖고 유통하고 발전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현재 우리 인터넷 공간상에서도 막 떠돌아다니는 천부경의 이런 유통 구조를 보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처음에 21년도에 공개됐던 천부경 내용과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변했다면은 제가 볼 때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가로쓰기 현대인들의 글에 맞게 가로쓰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 달라졌을 뿐이고 전부 다 이게 9981자로 형성되어서 일자에서 일자로 끝나고 중앙에 육자가 배치된 이런 구조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유통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현재 그뿐만 아니라 현재 유통되고 있는 많은 천부경 관련된 도장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전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천부경이 처음 21년도에 발표되었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의 어떤 기호로서 초월적인 기호로서 이렇게 유통되고 있다. 또 조금 있다가 다음 발표 때도 발표하겠지만은 바로 이 교회의 바탕에서 모든 연구자들이 연구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 달라진다면은 이 기호들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발전하지요. 우리 현재 그림에 나타나는 맨 마지막 것을 본다면은 원방각으로 이렇게 바탕을 깔고 이렇게 천부경이 배치됩니다. 그러나 네모되는 이 기호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고 하나의 초월적인 기호로서 유통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에 법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계도의 도성 기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그림은 의상대사가 화엄경의 근본 사상을 7은 39, 210자로 압축해서 표현한 도상 기호입니다. 이것은 한불전이라고 한국 불교 전서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을 그대로 제가 가져온 것인데요. 여기서 본다면은 전문이 화엄 일성 법계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위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계도입니다. 그리고 반시 형식이죠. 그리고 이 반시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 다른 전문 내용입니다. 상세한 다음 기로 보시면 합니다. 보십시오. 이 반시 형성이 오늘날 유통되고 있는 하나의 도상기호입니다. 천부경이 81자가 9981로 이렇게 유통되듯이 법계도는 바로 이 장면, 이 사진이 계속 유통되는 아마 여러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으로 유통되는 바로 이 그림이 하나의 초월적인 기호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54의 굴곡이 있습니다. 54의 굴곡을 거쳐서 처음과 끝이 이어지게 하는 일종의 도와 7은 39, 210자로 구성된 시 부분, 이것을 우리가 법성계라고 하는데요. 이 법성계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반시 부분, 법성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법계독이라고 해서 작자가 이 저술의 목적과 반시를 읽는 방법을 밝히는 자서, 그리고 반시의 해석인 해석문, 그리고 발문이 포함되어 있는 그림들입니다. 법계도 작자 의상은 법계도를 통해서 화엄 그 법계의 우주를 한 개의 도장으로 새기려고 했습니다.
법궤도를 도인으로 구성한 이유에 대한 의상의 설명은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법궤도를 이렇게 하나의 도장으로 새긴 이유는 바로 이 도상이 세 가지의 어떤 해인 산매를 표현하고자 했다. 하나는 기세관을 표현한 것이고, 둘째는 중생생활을 표현한 것이고, 셋째는 지정각 세간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오늘 제가 발표한 것은 이 논문으로 공개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법궤도 도상 기호입니다. 이 법궤도의 표충 규제에서 보이는 이 여러 가지 특징적인 면에 대해서 의상은 또 개인 저작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첫째는 도인의 모양을 설명하고 법궤도에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이야기죠. 둘째는 글자의 모양을 밝히고, 셋째는 글의 뜻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천부경과 법궤도의 어떤 도상 기호로서 유통되고 이렇게 어떤 초월적인 기호로서 의미작용을 하는 것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두 텍스트의 어떤 표충 규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수의 어떤 기호학적인 중심으로 본다면은 문법 구조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문법 구조는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고자 합니다. 문법 구조는 명사 구조, 동형용사 구조, 수식어 구조. 명사 구조는 주어 구조에 포함되겠죠. 동형용사는 서술에 포함될 테고, 이런 문법 구조를 상세하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두 기호의 의미 적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상세한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될 사항은 제가 이 천부경이나 법궤도의 원문을 그대로 이게 하나하나 조사를 글자마다 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어떤 한계는 있습니다. 한자라는 것이 때로는 주어로 같은 명사라도 주어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더 심지어는 수로로 사용되는 명사도 있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다분히 이 분석은 발표자가 이 천부경이나 법궤도를 이렇게 번역하면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조사했다 하는 어떤 자의성도 가미되어 있다는 것에 전제하에서 이 통계 내지 조사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부경에 사용된 글자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천부경은 이렇게 쭉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천부경에 사용된 글자는 우리가 보통 81자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용된 글자는 45자입니다. 그러니까 총 81자에서 비한다면 45자니까 사용 빈도는 56%에 해당합니다. 천부경은 81자는 사실은 사용 빈도수죠. 글자 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된 글자 수는 그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45자로 이루어진 경전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81자의 절반 정도의 글자를 사용해서 우주의 진리를 담은 경전이라는 의미작용을 결과한다는 것은 대단한 경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천부경에 사용된 명사는 이렇습니다. 명사는 총 명사라고 사용된 글자는 21자입니다. 사용 빈도수는 54회에 이릅니다. 그래서 천부경 81자 전체 문장 중에서 명사의 글자 수는 47%, 사용 빈도수가 67%에 이르죠. 굉장히 많은 명사를 활용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짚고 다음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천부경에 사용된 서술어, 동형용사, 수식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에 사용된 동사 및 형용사는 16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19%죠. 사용 빈도수는 23%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식어는 말이죠. 수식어는 7자입니다. 0.2%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용 빈도수는 0.1%에 지나지 않는다. 이 천부경이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얼마나 어떤 수식어라는 자체는 굉장히 그 문중을 꾸미고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이런 글 쓰는데 어떤 작용을 한다면은 천부경은 그런 자체를 배제하고 주어 위주로 이렇게 주체적인 위주로 이렇게 이루어진 문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방금 한 이야기인데 명사가 전체 글자 수의 절반에 가깝고 사용 빈도수 역시 절반 이상으로 67%에 이르는 것이 바로 천부경입니다. 반면에 서술어를 이루는 동형사는 적고 수식어를 이루는 글자는 더욱 적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천부경의 문적 구조는 주어 위주의 문법 체계를 갖추는 글이다. 주어는 물론 목적도 포함됩니다. 주어는 한 문장에 있어서 동작 또는 성질, 관계의 주체가 되는 부분입니다. 동적이지 않고 정적인 구조의 체계의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식어가 거의 없다는 것은 말이죠. 문장의 화려함을 추구하지도 않는 그런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천부경은 교훈을 지향하는 글이고 건의적이고 단정적이고 선언적인 의무로 사용되는 그러한 경전 자체의 어떤 성격을 가지는 글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궤도를 한번 보시죠. 법궤도는 실제 사용된 글자는 135자입니다. 그러니까 210자라고 했는데 210자는 사용 빈도수이고요. 135자를 사용하니까 나머지는 중복된 글자가 있다는 것이죠. 글자 총수의 64%에 이릅니다. 법궤도에 사용된 명사는 총 51자입니다. 그렇다면 비중은 38%에 지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천부경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죠. 법궤도에 사용된 동형용사를 본다면은 글자 비중은 34%, 사용 빈도수는 22%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궤도에 사용된 수식어를 본다면은 많습니다. 수식어는 55자, 사용 빈도수는 87자, 41%, 사용 빈도수도 41%에 이릅니다. 천부경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지요. 천부경은 명사가 위주로 나온 구조라고 한다면은 법궤도는 거의 다 대동 명사나 다른 동형사나 다른 수식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동형용사가 조금 적을 뿐이죠. 평가를 한다면은 대체적으로 법궤도는 대체적으로 각 품사 구조가 비슷합니다. 천부경과 대조적으로 서술어 수식어가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법궤도는 한 개인에 의해서 작자 개인에 의해서 아름다운 문장으로 물론 법궤도가 화엄사성을 요약한 글이기 때문에 교훈적인 면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름다운 문장으로 꾸며진 글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천부경 81자, 법궤도는 210자, 각 위치에서 급도의 압축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부경은 192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당공교 기간지 단탁에 공개되었을 때 세로와 가로 9981 형식으로 조판되어서 등장합니다. 조판의 형식은 방형으로 되어 있고 바로 이 8891 방형은 이후에 하나의 도상 기호로서 유통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고유의 상징 개념인 원방각이 혼합된 형태의 도상으로 발전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891의 방향은 여전히 유효하게 하나의 초월적인 기호로 의미작용을 해왔다.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습니다. 천부경의 도상기호는 작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 의해서 자연 발상적으로 성립되고 발전되었기 때문입니다. 법궤도는 시와 그림이 혼합된 반시 형태입니다. 용의주도한 작자의 설계에 의해서 처음부터 도상기호인 도인의 형태로 성립되어서 유통되어 왔습니다. 반시 가운데 도인의 외곽 모양은 방형이고 천부경과 동행합니다. 도인의 내부 구조는 하나의 선이 54회의 굴곡을 거쳐서 끝이 중심에 도달한 형식이로 도상기호 역시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인이 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겠죠. 천부경과 법궤도의 문법 구조 조사 결과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한다면 천부경은 명사 구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법궤도는 문법 품사 구조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천부경은 경전으로서 주체적이고 권위적인 글이다. 법궤도는 작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꾸며진 글이고 교훈적인 면은 물론이지만
재미적인 요소도 고려한 작자의 의도가 개입된 결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천부경과 법궤도는 일자로 시작해서 일자로 끝나다든가, 법궤도는 물론 법에서 시작해서 불로 끝나는데 아무튼 의미작용은 비슷합니다. 이래서 끝나든 시작해서 이래서 끝나든가 하는 여러 가지 요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발표장에서는 도상 기호적인 측면과 문법 구조적인 측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중상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천부경과 화엄일승 법궤도 그 초월적 기호는 어떤 사상 비교가 아니라 그릭 표층 구조를 기호학 중심으로 비교한 연구인데요. 그 천부경은 우주 만물의 근원과 창조 법칙을 81자로 드러낸 한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신교 경전이고, 법궤도는 신라 때 화엄의 초조인 의상대사가 화엄 사상을 210자로 10자의 개성으로 압축하고 그림과 함께 혼합한 도인이라는 것이죠. 도인이란 하나의 도장으로 꽉 찍어냈다. 우주 법계를 하나로 찍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노중상 박사님은 천부경과 법궤도가 초월적인 도상의 기호로서 널리 유통 전승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도상의 기호화 과정이 상반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논문의 화보에서 보듯이 천부경은 전승 및 유통 과정에서 도상화되었지만, 법궤도는 의상 자신이 철저한 구상 끝에 직접 지어낸 도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천부경은 81자를 가지고 법궤도는 210자를 가지고 우주의 생성과 조화, 변화 법칙을 담아내고 있는 놀라운 법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중상 박사님은 두 경전의 표층적 특징을 말하는데요. 두 경전에서 서술된 문법적 구조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천부경은 주로 명사 위주의 문법적 구조로 서술되고 주어 위주의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교의 가르침을 담은 주체적이고 권위적이고 단정적으로 구성된 경전이라는 것이고, 반면에 법궤도는 명사와 동사, 형용사 등의 수식어가 많아 의상 자신이 여러 가지 뜻을 모아 일정한 순서로 구성한 글이라는 것이죠. 신교 경전인 천부경과 불교 경전의 왕으로 불리우는 화엄 사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법궤도를 표층 구조 중심으로 분석한 이 논문은 매우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노중상 박사님께서 두 경전에 대한 심층 구조에 대한 연구, 특히 그 어떤 두 경전에 대한 사상적 구조에 대한 비교 연구를 꼭 진행시켜 주시면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 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